네, 오늘 제가 먼저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용산의 최고 존엄, 최고 존엄 김현지인가? 만사 현통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문화부 유튜브 허민의 뉴스쇼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용산의 최고 존엄 당연히 뭐 이재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 이재명보다 참 더 모시기 어려운 분, 네, 어디로? 국회로, 어느 자리에서? 국정감사 자리에서 참 모시기 힘든 사람, 이 사람을 모시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모셔지려고 인사이동까지 해버리는 이러한 상황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용산의 최고 존엄은 이재명이 아니라 김현지다. 네, 대통령의 그림자가 아니라 이 대통령보다 더 이게 숨겨야 될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만사 현통의 파워를 좀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저께 오후에 급작스런 인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인사를 했냐? 네, 김현지 총무비서관 자리였습니다. 원래 국정감사장에 나오게 돼 있는, 나오라고 요구 중인, 당연히 나와야 될 그런 자리 총무비서관인데 제1부속실장으로 옮겨갔고요. 제1부속실장을 하던 김남준 실장은 느닷없이 대변인으로,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럼 총무비서관 누가 하는가? 네, 윤기천 씨 제2부속실장인데 총무비서관으로 전격적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리고 이제 제2부속실장은 지금 이제 공석으로 일단 남겨진 상태입니다. 네, 지금 세 사람, 김현지, 김남준, 그리고 윤기천, 이 세 사람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뭐 이미 파악하셨을 텐데, 전부 경기 성남 라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초선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2022년 6월 달에 국회에 입성했을 때 계속해서 모셔왔던 그 라인들, 보좌관으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다 당대표실에 또는 대선 캠프에서 핵심 요직을 껴차면서 일정과 메시지를 관리하던, 또 사람을 관리하던 자리, 특히 총무비서관이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대통령실의 이 살림 그리고 인사를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 인사라고 하는 게 뭐 장관 차관 인사가 아니라, 물론 장관 차관 인사에까지 김현지 총무비서관 시절에 뭐 여러 가지 손댔던 흔적들이 남아 있죠. 강선우 여가부 장관 때 네, 그 여러 가지 뭐 보좌진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뭐 이 낙마 위기에 처했을 때, 뭐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됐을 때 대통령실은 지키려고 했는데, 또는 민주당은 지키려고 했는데 여론이 너무너무 나빠지니까 이거 어쩔 수 없다. 그랬을 때 과연 누가 강선우 장관한테 이것을 통보할 것인가? 네,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전화해서 아무래도 결단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걸 김현지 비서관이 했던 거예요, 그때. 네, 김현지 비서관이. 저기 자리에 나오는 이재명 대통령 맞은편에 그 안경 낀 여성. 예, 저기 걸어오고 있죠. 그 여성이 김현지 비서관인데, 김현지 비서관이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대통령이 하지 않으면은 비서실장인 강훈식 비서실장이 하든가, 아니면은 뭐 정부에서 그래도 내각을 이끌고 있는 뭐 김민석 총리가 하든가 뭐 이랬어야 되는 거거든요. 적어도 최소한 우상호 정무수석 정도는 했어야 되는 자리인데, 그거를 지금 총무비서관은 용산 대통령실 내부의 살림과 인사를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만사 형통이 아니라 만사 김현지 현통으로 통한다라는 얘기를 듣던 그런 총무비서관 자리였습니다. 이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헌법적 기구 또는 법적 기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헌법에 이제 헌법기관으로 대통령이 나오고, 그다음에 국회가 나오고요. 세 번째 사법기관으로 사법부, 대법원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그다음에 선관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나오죠. 이게 다 헌법기관들인데, 어떤 생각하기에 저 대통령실 굉장히 중요하잖아. 어마무시한 기관이잖아. 이거 헌법기관일 거야. 헌법기관 아닙니다. 법률기관인가? 법률기관도 아니에요. 네,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의 구성, 운영, 이건 다 뭐랄까 조례, 또 시행령 같은 걸로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인사 대상도 아니고요, 인사청문회 대상도 아니고, 그냥 대통령이 오늘 너 이리로 옮겨, 그럼 옮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저께 오후에 느닷없이 어떤 발표가 있었느냐? 김남준 제1부속실장을 용산 대변인으로 임명한다는 발표만 있었던 거예요. 김남준 부속실장을 대변인은 원래 있었죠. 용산 대변인, 네, 강효정 대변인이 있었는데,
강유정 대변인과 이제 공동대변인으로 이제 자리를 옮겨갔는데 이 부속실장 빈자리를 누가 가느냐는 발표가 안 됐었고요. 원래는 당초에는. 그리고 부속실장 빈자리를 가는 그 자리를 또 누가 가느냐를 또 발표가 안 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1부속실장 빈자리를 이게 김현지가 간 게 되고요. 그래서 김현지 총무비서관 자리를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간 거를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비서관은 뭐 이렇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 다 속보이는 얘기죠. 어떻게 속보이느냐? 뭐겠습니까? 결국은 바로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시키지 않겠다. 김현지 비서관 자체가 국정감사 자리에 가는 걸 극도로 꺼려했고 그리고 그러한 기류를 전부 다 대통령실에서 또는 여권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당에서는 증인 명단에 올리질 않았던 거예요. 말하자면 출석 대상자 명단에 당연히 포함되는 자리거든요. 대통령의 살림살이 그걸 대통령을 출석시켜서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 당신 뭐 지금 국고보조금 얼마 쓰고 있고 말이야. 저 특활비 얼마 쓰고 있어? 이런 거 대통령이 다 시시콜콜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사례도 없고 그럼 그걸 대신해서 그럼 또 용산의 인사 비서관 이하 또 뭐 선임 행정관 자리 이런 인사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 대통령이 그 뭐 꼬치꼬치 다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총무비서관을 불러서 하는 거고 역대 국회에서 국정감사에서 총무비서관이 출석하지 않았던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있다 없다? 없다.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출석하지 않았던 사례가. 그런 자리인데 김현지 비서관은 안 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걸 여권이 민주당이 대통령실이 알고 있는 거죠. 너 나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최고 존엄이니까. 그래서 급작스럽게 어저께 오후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금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는 이 와중에 급작스럽게 인사를 한 겁니다. 그것도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옮겨간다라고 하는 발표는 빼버리고 말이죠. 대통령실은 이런 입장입니다. 이번 인사는 국정감사와 무관합니다. 김현지 비서관이 국정감사 출석하는 문제는 국회의 뜻에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가 불러서 오라 그러면 갈 수 있다. 가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레토릭이죠. 술수죠. 왜 술수냐? 국회가 불러서 오라 그러면 가겠다. 근데 국회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와 야의 협의체인데 야당 국민의힘은 당연히 부르겠죠. 부르려고 하겠죠. 그런데 민주당이 응하겠습니까? 최고 존엄의 기류를 안색을 살피고 있는데 민주당이 안 응하죠. 국회가 뜻이 모아지면 합의가 되면 출석하겠다. 합의가 안 되는 걸 원칙적으로 합의되면 하겠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걸 그게 리얼 팔리틱스 건인데 그게 현실 정치인데 안 가겠다는 거죠. 네. 인사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정치행위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당연히. 네. 인사는 정말 고도의 정치행위입니다. 타이밍의 예술이에요. 정치는 타이밍과 명분인데 네. 여기서 김현지를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옮겨가는 이 타이밍도 정말 황당하고 명분은 더욱더 황당하죠. 예. 오얏나무 밑에서 어떻게 알아? 갓을 고쳐 쓰지 마라. 오이밭에서 뭐 어떻게 알아? 신발끈을 고쳐매지 마라. 오해받을 짓을 하지 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김현지가 그래도 갈만한 자리로 갔다. 예, 부속실장이 더 어울리는 자리다. 그리고 김남준 부속실장을 했었는데 김남준이 원래 대통령의 입이었어. 그러니까 이번에 대변인 된 거 갈만한 자리로 간 거다.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결과론적인 해석. 그러나 민주주의는 뭐다?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가치와 안정을 획득하는 제도가 민주주의입니다. 과정과 절차가 중요한 거예요.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과정과 절차에서 가치와 안정을 훼손하는 행위라면 불안정성이 생기고 몰가치한 일이 생긴다면 이건 민주주의적 방식이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김현지 비서관의 인사이동 전혀 타이밍과 명분상 가치와 절차와 과정상 가치를 훼손하고 안정성을 잃은 행위죠. 따라서 민주적 행위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지 비서관의 인사이동 단 한 가지 메시지. 국감을 피하기. 국정감사에 불출석시키겠다. 왜? 김현지는 뭐다? 절대 존엄이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만사현통. 국가의전 서열 3위 누굽니까? 대법원장은 왜 안 나와 당신 말이야. 이런 행위가 지금 상권분립 파괴 행위라고 하는 것. 법원의 독립성을 훼손한 행위라고 하는 것을 입 있는 법학자, 입 있는 헌법학자들은 다 외치고 있는데 민주당의 몇몇 친문 인사들
이외에는 민주당 내에서도 걱정하고 있는 이런 거를 민주당 지도부가 관철시키려고 대법원장 건방져 네가 뭔데? 넌 무오류해? 오류가 없어? 너 왜 안 나와? 이러고 있는데 공식 서열로 따지고 보면은 뭐 한 200위쯤밖에 안 될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불출석시키려고 이렇게 모든 수를 다 쓰는 행위. 김현지가 대법원장보다 높은가? 그러니까 용산의 최고 존엄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통령의 그림자가 아니에요. 최고 존엄이에요.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자유시민 그리고 문화일보 유튜브 허민의 정치쇼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두 눈 똑똑히 뜨고 이것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